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9포인트, 0.06% 하락한 2203.4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오른 716.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비둘기파적 기조와 기술주들의 강세로 대체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과 차익 매몰이 쏟아지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설 연휴만 아니면 상승할 수 있었던 여력이 충분했던 하루였는데요.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의 호재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던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 합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서를 통해서 3월 1일인 마감일까지 합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합의될 것이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양국 간에 흐르고 있는 훈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이렇듯 미중 무역 협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월 말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것이 됐을 때 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걱정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땡땡땡땡땡. 네, 여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히든인가? 이것은 스탁인가? 바로 MTN 히든 스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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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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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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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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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는 없었다. 실전 투자인가? 이것은 정석 투자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네. 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죠? 네. 제가 너무 연기를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갑자기 뭐 금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거를 시키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한 번 더 연습을 해서 한 번 더 합을 맞춰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시죠? 금요일 출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희랑 처음으로 방송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또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출연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1월 달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맞물려서 이제 2월 달 시장이 다가온 만큼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출연을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혹시나 매매하시다가 좀 실수한 종목이 있는지 내지는 걱정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또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1시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잘 올라가다가 어제도 좀 쉬었나요?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나서 대한민국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을 앞두고는 좀 장기 연휴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차익 욕구가 좀 강해지거나 내지는 관망하는 흐름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질주를 하면서 사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이틀 동안의 기간들, 특히나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런 개파락 부분을 지금 채워주면서
전고점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이 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면은 외국인들만 여전히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다가 금리까지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3저 효과라고 하죠. 바로 이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까지 형성이 되면서 대한민국 시장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좀 매수세가 과하게 이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여전히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장세고,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는 아마 그동안 좀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매물이 좀 쏟아질 확률이 높고, 이제는 좀 저점에 있는 실적주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요, 조금 궁금한 게, 이 설 연휴 전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다들 팔까요? 글쎄요, 2016년을 예시로 좀 든다라면, 2016년 때 설 연휴 바로 그때 우리가 명절 동안에 이제 가족들하고 쉬고 있는데 북한에서 한번 미사일을 발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갑자기 또 폭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특히나 일정상으로 바로 2월 5일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또 시정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면야 구정 연휴 이후에 증시에 또 상승 작용이 되겠지만, 여기서 뭐 잘못돼서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든지 만에 하나의 또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라면 구정 연휴 이후에 또 악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온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난 개파락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지난 1월 달 동안에 산 주체가 외국인들인데, 1월 달 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는 4조 원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 4조 원대에서 대부분의 매수세가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에만 쏠려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IT 대형주에만 쏠려 있었지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사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증시가 조금 올라가면서 코스닥까지 조금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불안하고 실제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더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지금까지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용평 리조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용평 리조트 내땡 실검에도 뜰 정도로 굉장히 핫했거든요. 용평 리조트 오늘도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예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점이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가를 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어제 기관들의 수급이 많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교 재단의 계열사이고 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아시겠지만은 지난 10년 전만 보더라도 과거 금강산 개발 사업을 현대그룹과 또 경쟁 구도에 있었던 재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과거에 이제 뭐 금강산의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고,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통일교 재단에 또 이제 뭐 북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점점 이제 북한의 개방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통일교에서 다시 한번 또 남북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면 역시 뭐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관계된 아난티 같은 경우, 아난티도 이제 관광 사업인데 최근에 네. 아난티 같은 경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용평 리조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어제장에 매수한 주체가 사실 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투신권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수급이 잡혔지만 사실 요즘에는 연기금하고 국가 지자체의 물량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기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지자체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금융투자하고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단기성 프로그램 매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 2주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물량이라서 사실은 의미는 있는 수급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 때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뭐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제 이평선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 한 번 정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실 때 아난티 얘기했었잖아요. 아난티가 사실 관광 개발하면은 좀 대장주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계속 급등하고 나왔었으니까. 근데 최근 이번 주에는 조금 잘 안 좋다가 오늘 살짝 올라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적으로 이제 따지면은 아난티라는 기업이 물론 금강산에 아난티 리조트를 또 세웠던 기업이고,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뭐 북한에 대한 남북 간의 사이가 좋을 때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나 지금 사실 문을 닫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아난티의 관계자도 당장 지금 북한이 개방될지라도 당장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실제로 관계자가 말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짐 로저스라는 인물이 또 사회이사로서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짐 로저스 뭐 처음에는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편입이 됐다. 다들 인터넷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 투자자라는 유명한 이 또 타이틀이 붙어 있고, 그러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가가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좋은 기업이겠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쏠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사실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투신, 투자 신탁, 펀드 매니저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좀 이끌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주봉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 윗꼬리가 크게 달렸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량 매도가 잡히진 않았고,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쌍봉 치고 나서 베어마켓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하나 더 한번 볼까요? 대하TI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하TI 오늘 한번 볼까요? 17.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 철도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힘을 빡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또 북미 회담, 2차 회담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일정이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관련해 가지고 좀 주가가 움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오늘 제가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바로 최근에 발표가 나왔던 정부의 예타 면제 관련해 가지고 SOC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부에서 예타 면제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뭐 건설사다, 아니면 토목이다, 뭐 시멘트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제 철도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과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연휴는 조금 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푹 쉬다가 목요일에 또 달려야 되는데 목요일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힌트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준비해온 종목은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 거죠. 정부 측에서 24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바로 예타 면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24조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전 바로 전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거의 뭐 투자 규모하고도 상당히 그 비슷한 이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이제 투자 규모가 큰데 과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건설주다, 토목이다, 시멘트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2019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안 규모를 좀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바로 국가균형 발전해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예산안 규모를 따지게 되면 건설 부분보다는 오히려 철도에 대한 이 예산안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바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명박 정부 때 당시만 보더라도 SOC 예산이 24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사이가 바로 SOC 예산이 24조 원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19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24조 원이 10년 단위로 지금 투입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 단위로 따지게 될 경우에는 2조 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19조에다가 2조를 더해봤자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주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철도주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철도주보다도 오히려 이 주요 거점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수혜를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이 예타 면제 관련된 종목이면서 예산안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좀 이 도로, 항만, 그리고 철도 이런 물류 사업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삼각 수렴형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처음 하실 때 배우게 되실 텐데 이제 삼각 수렴형이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갇혀 있다가 결국 삼각 수렴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형으로 이제 좀 바뀐다라는 건데 삼각 수렴형 패턴의 상승 돌파형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예시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바로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형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 수렴형이 됐다가 바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주가가 10% 정도의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다음 급등이 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철도, 항만, 부동산 어떤 종목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정 전에 정말 명절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예타 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실질 수혜주가 어떤 게 정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것인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향 내려가시기 전에 내지는 고향 가시면서 차 안에서 좀 편히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실질 수혜주 한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내려가셔서요. 빨간색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클릭해 주세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아무도 모르는 예타 면제 실질 수혜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되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네, 오늘이고요. 어제죠, 어제. 네. 자, 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오늘로서 이제 거래일이 또 끝났고 네. 5일 동안의 연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설 이후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알고 봤더니 이제 만기일입니다. 시장이 좀 이제 매물이 또 출회가 될 시기가 됐는데 그만큼 이슈가 강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아마 좀 시장 조정에 같이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슈가 강한 정부 정책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설 지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